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6단원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오늘은 두 번째, 프린트는 35번 내용이고요.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의 모습을 과거 냉전 시대와 그리고 요즘의 냉전 이후 시대로 한번 구분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국제사회의 갈등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국제사회는 협력을 해야 하는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은 냉전이라는 예전의 시대와 그 다음에 냉전 이후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있었던 미국과 소련 중심의 강대국들 간의 이념 경쟁에 여러 국가가 편입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모습을 말하는데, 왜 냉전이냐? 잘 보면 콜드워죠. 원래 전쟁은 폭탄이 터지고 막 부서지고 막 뛰어서 막 사람 죽이고 이런 뜨거운 그런 전쟁인데, 냉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버금가게 엄청나게 서로 무기를 만들고 경쟁하고 서로 스파이 보내고 간첩 보내고 뭐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의 냉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은 총성 없는 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초까지에 있었던 미국 중심 그리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동유럽 국가들이 연방을 이루었던 그런 국가들 간의 이념 경쟁인데, 미국 중심의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주로 택했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택해서 이게 여러모로 어떤 이념 간의 경쟁이면서도 경제력의 경쟁이면서 군사적인 경쟁이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붙었던 경쟁에 있었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전쟁은 아니었죠. 여기 모습을 보면. 하지만 서로 간의 세력 대결로 인해서 군비 확장, 미사일, 핵무기, 엄청 누가 더 큰 폭탄을 만드냐, 이런 거.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냐. 여러분, 인공위성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쐈습니다. 1960년대에.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죠. 자, 우리 미사일과 핵무기가 근데 전쟁 직전까지 가긴 했어요. 그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라는 곳이 또 이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는데, 쿠바에 이 소련이 미사일을 실은 핵무기를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가, 또는 이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열심히 더 뒤를 쫓아가려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나사라는 곳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세력 대결이 엄청나게 계속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몰랐습니다. 소련이 엄청나게 큰 연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소련은 이전부터 스스로 이렇게 계획 경제의 이런 단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고, 갑자기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해체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러시아와 이런 소련이 미국에 맞서서 대결을 했는데, 이 대결 상대가 없어지니까 냉전은 자동으로 Y가 됐겠죠. 그런 이후에는 어떤 갈등이 생겼냐? 새로운 갈등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경제, 돈 되는 걸 가지고 군데군데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종교를 둘러싸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990년대, 선생님이 태어난 연도 즈음이네요. 그 즈음부터 이후에는 일단은 냉전은 끝났고 새로운 여러 가지 자잘한 국제 분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둘러싼 경제 갈등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 예를 들면 카스피해라는 호수 주변에 석유나 천연가스를 둘러싼 분쟁이 있고요. 무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또는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권, 이 섬이 누구 거냐?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카슈미르. 자, 그리고 종교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땅의 이름인 국가의 이름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사람들 간의 갈등.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름만 한번 적어보고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이건 나중에 2학기 때 12단원 그쯤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쟁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단원에서는 냉전과 그 이후에 냉전 이후의 갈등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그리고 냉전이 무엇이었구나. 실제 전쟁은 아니었지만 세력 대결의 모습이었구나. 누구와 누구 간에.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리고 이 경제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은 서로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 경제적 갈등에서 영유권 분쟁 문제는 누구 땅이냐, 누구 섬이냐, 누구 바다냐. 여기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유권 분쟁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은 종교적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기서는 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사회의 갈등 분쟁 해결 방법은 기본 원칙은 당사국 간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 간의 대화와 또는 양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국가는 지난번에 배웠듯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중앙정부가 없는 국제사회의 특성상 대화와 양보로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국가 간의 어떤 활동을 하는 외교라는 방법을 통한 정책인데요. 그래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외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맺거나 또는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협력을 하거나 뭐 한미동맹 이런 거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뭐 이런 거 국가 간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거나 또는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외교의 모습이 과거와는 요즘에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과거에는 대사는 외교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절단 중에 가장 급이 높은 공무원, 외교 공무원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그 나라에 파견돼서 일하는 공간을 대사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사, 즉 외교관의 교환을 통해서 또는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정부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스포츠 행사나 문화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외교가 또 요즘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8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물론 이건 국가에서 주최한 스포츠 행사죠. 하지만 이런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화해 분위기로 외교가 진행되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꼭 정상들 간의 이런 딱딱한 외교관 간의 만남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스포츠 행사나 문화 교류를 통해서도 외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 얘기하니까 또 대표적인 게 우리 방탄소년단 BTS의 국위선양인데요. 국위선양이라는 거는 우리 스포츠 선수에게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민간 외교. 이 효과가 BTS라는 일반 그룹이 그냥 음악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수십만 명 이상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BTS의 아미 또는 BTS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외교부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외교부에서 돈 써서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선물을 보내고 국가적인 선물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약속을 하고 국가 정상들끼리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나라의 총리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BTS나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갈등이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 효과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점점점 발휘하는 식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해서 국제사회 갈등 해결 방법은 주로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보다는 최근에 민간 외교 효과가 좀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그럼 우리는 왜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필요한가? 다 각자 도생에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활동하는데 왜 협력이 필요한가? 자, 일단은 전쟁의 피해를 너무 우리가 끔찍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야, 전쟁 나면 이 피해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진심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화가 깨졌을 때, 전쟁이 대규모로 났을 때는 너무 최악이다. 국가나 모든 게 없고 사람들이 다 약탈하고 죽이고 아무도 이걸 뭐라고 하지도 않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전쟁이란 그런 거니까 너무 끔찍하다.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이런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냉전이라는 게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대전, 세계대전이 나지 않은 인류 전체의 역사로 봤을 때 되게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큰 전쟁이 나지 않고 있죠. 대전 같은 게, 세계대전이.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느끼게 됐고, 또 세계화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의 모든 도시들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개인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해외 주식을 산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이 나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 피해를 보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국제 문제가 그냥 국제적인 그 나라랑 그 나라 사이의 전쟁이네 이게 아니라 직접 나에게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자,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그리고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민지 시절에 강제징용이나 또는 그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자 일본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보복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반일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국가 간의 역사 갈등이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문제 당연히 잘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절대 뭐 이렇게 우리가 미치고 들어가자 빨리 해결해야 돼. 이런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우크라이나는 밀, 이런 거 세계적인 곡창지대와 또는 보유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수출을 안 해요. 일단 우리나라가 전쟁에 대비해서 비축해야 돼.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전쟁에 나가서 이런 일 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원자재라고 하는 이런 자원들 가격들이 엄청나게 국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3, 4위 정도 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지역인데 여기서 이게 안 나면 다른 지역에서 나눠서 써야 되니까 다른 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다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인데 한국에서 쓰는 석유 가격이 올라갈 테고 석유는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펜의 잉크, 이런 합성 섬유, 석유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안 돌아가는데 한국의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저 먼 나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한국 개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협력이 필요한 국제 문제가 여러 개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테러, 모두가 막아야겠죠. 그 다음 전염병, 코로나19,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 다음 기후변화. 점점 이제는 산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잡히지 않는 산불이 너무 무섭죠. 자, 그 다음 에너지 위기. 언제 우리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식량 가격이 너무나 올라간다.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협력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냉전의 의미, 그리고 외교의 변화된 모습,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